그날 저녁 오랜만에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내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민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너의 번호는 여전히 내 연락처에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적힌 마지막 통화 3년 전. 그 숫자가 그렇게 오래된 줄 그제야 알았다. 손가락이 망설였다. 그 번호를 눌러볼까 하다 결국 눌러보지 못했다. 대신 내가 예전에 남겨둔 음성 메시지를 열었다. 야, 나중에 한번 보자. 이번엔 내가 밥 살게. 짧은 목소리. 그런데 그 짧은 말 속에 너다운 웃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때는 그냥 평범한 인사였는데 이제 들으니 이상하게 뭉클했다. 너의 목소리가 마치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 이후로 우리 참 연락이 없었지. 서로의 인생이 바빠지고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어느새 그 거리감이 익숙해져 버렸어.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자꾸 내 생각이 난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냥 문득문득 누군가의 웃음소리나 저녁 햇살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 그 시절의 우리가 떠오르더라. 그때 너는 내 옆에서 늘 웃고 있었지. 작은 일에도 과하게 웃던 너, 내 실수를 덮어주던 너. 그래서 난 내가 내 인생에서 항상 거기 있을 거라 생각했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나겠지. 언젠가 연락하면 반갑게 웃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믿었어. 하지만 세월은 생각보다 빠르고 언젠가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더라. 요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그때 내가 남긴 그 목소리가 혹시 내게 건네는 인사 같다고. 야, 나중에 한번 보자. 그래, 민수야. 우리 정말 언젠가 다시 봐야지. 그 말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다. 그리움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무언가로. 요즘은 문득문득 시간이란 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다. 어쩔 땐 너무 느리게 흐르고 또 어쩔 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니까. 너와 내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날도 그랬다. 그날 우리는 별일 아닌 이야기로 한참을 웃었지. 내가 내 어깨를 치며 말했잖아. 야, 우리 진짜 나이 먹으면 뭐하고 살까? 그때 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 글쎄, 그냥 버티겠지 뭐. 그리고 너는 피식 웃으며, 야, 너답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는 걸 그땐 몰랐지.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도 그 대화가 마음에 오래 남을 줄도 몰랐어. 그 후로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았지. 나는 일에 치이고 넌 가족을 챙기며 바쁘게 살았다고 들었어. 가끔 너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들을 때면 괜히 안심이 됐어.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했거든. 그러다 보니 연락은 점점 멀어지고 대신 시간만이 우리 사이를 메웠어. 마음은 여전한데 서로의 삶은 너무 달라져 있었지.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몰라. 인생이라는 게 누군가를 잃는 게 아니라 조금씩 멀어지는 일의 연속이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요즘 그 조금씩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 지금의 나는 너 없는 일상에 익숙해져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고 있거든. 가끔은 길을 걷다 웃음소리가 들리면 무심코 뒤돌아봐. 혹시 내가 있을까 싶어서. 물론 없지.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내가 내 옆에 있었던 시간들이 떠올라. 그 시절에 우리는 참 단순했고 참 솔직했어. 돈도 없고 대단한 꿈도 없었지만 서로만 있으면 세상이 괜찮았잖아. 요즘은 그런 단순한 마음이 그리워. 괜히 복잡하게 사는 어른이 되어버린 지금 그때의 웃음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새삼 느낀다. 민수야, 시간이 우리 사이를 지나가고 세상이 많이 변했어도 내가 내게 남긴 건 여전히 그때 그대로야. 잔잔한 웃음, 그리고 말없이 건네던 따뜻함. 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의 시간은 멈춘 게 아니라 그저 서로 다른 길 위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던 거라고. 언젠가 다시 마주치면 우린 아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겠지. 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냐? 그 한마디면 충분할 거야. 그때처럼. 민수야, 요즘은 그 시절의 우리가 자주 떠올라. 아무 이유도 없는데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그때 우리가 있던 운동장이 눈앞에 그려져. 햇살이 따뜻하던 봄날, 우린 운동장 끝 벤치에 앉아 있었지. 도시락 하나 나눠 먹으며. 세상에서 제일 큰 고민이라곤 오늘 체육 시간에 몇 바퀴 돌까? 정도였잖아. 넌 늘 나보다 앞서 뛰었지. 그러다 돌아서서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며 야, 좀 빨리 와라.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 그 시절의 우린 모든 게 단순하고 투명했어. 세상이 거창하지 않아도 서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지. 수업 끝나면 매점에서 200원짜리 콜라를 나눠 마시고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축구를 했어. 그날의 땀 냄새, 웃음소리, 그리고 바람의 냄새까지. 지금도 잊히질 않아. 비 오는 날엔 교실 창문에 기대 앉아. 우린 세상 모든 이야기를 나눴지.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까지. 넌 참 사소한 일에도 크게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을 보며 따라 웃었어. 그때는 몰랐어. 그 웃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 시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땐 그냥 지금을 사는 게 전부였거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우리는 참 순수했어.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통해 있었지.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지던 시간. 민수야, 너는 기억하니? 그 해 여름방학에 같이 갔던 강가를. 우린 바지를 걷고 물에 발을 담그며 아무 말도 없이 하늘만 바라봤지.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야, 인생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그땐 농담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그래, 인생은 흘러가는 거야.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그리움이 자연스레 남는 것처럼. 그 시절에 우리는 무엇 하나 대단할 것 없었지만 참 따뜻했지.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어. 너를 떠올릴 때마다 그때의 공기와 냄새가 함께 되살아나. 세상은 변했는데 그 기억만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어. 민수야, 그 시절의 우리를 기억해줘. 그게 나에게는 지금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민수야, 가끔은 생각해. 우리가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고. 무슨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안부가 점점 멀어졌지. 처음엔 바쁘다는 이유로 그 다음엔 연락할 타이밍을 놓쳐서. 그러다 시간이 쌓이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놓쳤다. 어쩌면 그게 다였을지도 몰라.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도 마음을 닫은 것도 아닌데. 그저 괜찮겠지 하며 미뤄둔 사이에 거리가 생긴 거야. 돌이켜보면 그때 너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은 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다. 한 번쯤 전화를 걸어. 야, 잘 지내냐? 그 한마디만 했어도 우린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참 인간이란 게 그렇더라. 그리움은 커지는데 먼저 손 내미는 건 괜히 쑥스러워서 못하게 돼. 그때의 나는 너도 나처럼 바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혹시 내가 방해가 될까봐, 괜히 연락했다가 어색해질까봐.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 때문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그러다 문득 SNS에서 너의 사진을 본 적이 있어.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 그 순간 참 반가우면서도 묘하게 서운했어. 그 웃음 속에 내가 없다는 사실이 괜히 마음을 건드렸거든. 물론 나도 알아. 그게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걸. 서로의 인생엔 새로운 사람들이 생기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멀어진 거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그런데도 가끔 밤이 조용해질 때면 그 시절에 내가 그리워진다. 서로 아무 말 없이도 편하던 그 시간.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좋았던 우리. 민수야, 혹시 넌 그때의 나를 기억하니? 늘 실없는 농담으로 웃음을 만들던 나를. 그런 내가 요즘은 참 낯설어. 어느새 웃는 법이 서툴러졌거든. 우리가 멀어진 이유는 아마 서로에게 미안했기 때문일지도 몰라.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 생각 하나가 우리 사이를 더 멀게 했던 것 같아. 그래도 말이야, 나는 아직도 내가 웃는 얼굴을 기억해. 그게 내 기억 속에서 가장 환하고 따뜻한 장면이야. 그래서 그런가 봐. 멀어졌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친구라고 부르고 싶다. 민수야, 얼마 전 우체통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 요즘 세상에 누가 손편지를 쓰나 싶었는데 그 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보낸 사람 이민수. 순간 손끝이 떨렸다. 이게 진짜 너일까? 아니면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까? 여러 번 봉투를 들여다보며 내 이름을 다시 확인했어. 맞았어. 분명히 나에게 온 너의 편지였다. 그 작은 봉투 하나가 그동안 쌓였던 시간들을 단숨에 흔들어 놓았어. 마치 과거의 문이 다시 열리는 기분이었달까. 편지 봉투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살짝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는 여전히 너답게 둥글고 단정했어. 나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지.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어. 첫 장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 야, 잘 지내냐? 문득 내 생각이 났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 문장만으로도 가슴이 꽉 차올랐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 몇 줄의 글씨 속에서 그 시절의 너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거든. 그때 내가 좋아하던 필기체, 글씨 끝에 살짝 남는 습관적인 점. 그 모든 게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 2번째 장에는 그동안의 근황이 담겨 있었지. 직장을 옮겼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고 가끔 나와의 추억이 생각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 우리 너무 멀어졌지? 그래도 나는 내가 잘 지내길 항상 바란다. 그 한 줄이 마음을 흔들었다. 그 짧은 문장에 너의 성격이 그리고 여전한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커피가 식는 줄도 모르고 햇살이 방 안을 천천히 옮겨 다니는 걸 바라보며 그 시절의 우리를 다시 떠올렸어. 그 편지 한 장이 참 이상했어.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데 마음이 따뜻하게 차올랐거든. 민수야, 나는 그날 알았어. 우리가 완전히 멀어진 게 아니었다는 걸. 시간이 우리를 떨어뜨려 놓았을 뿐 마음은 여전히 이어져 있었던 거야. 너의 그 편지는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괜찮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하고 말해주는 듯 했어.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우체통을 한 번씩 바라보게 돼. 혹시 또 내 편지가 올까봐, 아니면 그날의 온기가 다시 스며들까봐. 민수야, 그날 이후로 나는 내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었어. 글씨의 굵기, 줄 간격, 심지어 종이에 남은 펜 자국까지도 천천히 따라가 봤지. 그 안엔 단순한 안부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어. 짧은 문장 사이사이 그동안 내가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숨어 있었거든. 문득 내 생각이 났다. 그 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사 같지만 나는 알았어. 그 안에 미안했다와 그리웠다가 함께 있었다는 걸. 시간이 흘러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흔적을 남기나 봐. 너의 글씨 하나하나에 그때의 온기가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 나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어.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빛이 편지 위에 고요히 머물렀지. 그 순간 이상하게도 너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 너는 예전처럼 야, 별거 아닌데 왜 울어? 라고 웃으며 말할 것만 같았어. 그 말이 들리는 듯 했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대답했어. 응, 별거 아니야. 근데 고맙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 그동안 나도 모르게 쌓아두었던 미안함과 그리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거든. 그날 밤 나는 내가 예전에 보내준 사진들을 꺼내봤어. 운동장에서 땀에 젖은 얼굴, 같이 웃으며 찍은 셀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그 카페. 그 사진 속 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 시간은 흘렀지만 그 웃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더라. 그때 깨달았어. 우리가 멀어진 게 슬픈 게 아니라 그 시절을 함께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민수야,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우리의 관계는 끝난 게 아니라 그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형태로 남은 거야. 너는 그 편지로 조용히 내 마음을 두드려줬어. 나 아직 너 생각해. 그 말 직접 쓰지 않아도 느껴졌거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나도 그래, 민수야. 나도 여전히 내가 떠오를 때가 많아. 그건 이제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남아. 너의 진심이 내 마음을 덮어준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의 온기를 믿게 되었거든. 그날 이후로 나는 누군가를 떠올릴 때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웃게 되었어. 아마 그게 내가 내게 남긴 선물일 거야. 민수야, 며칠 동안 고민했어. 이 편지를 받은 뒤로 내 마음 한구석이 계속 따뜻하게 불이 켜진 것 같았거든. 그 불빛이 사그라들기 전에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결심했어. 이번엔 내가 먼저 안부를 전하기로. 참 이상하지. 그렇게 오래 망설이던 연락이 이젠 꼭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냐? 그 한마디를 건네면 될 것 같았어. 나는 내 번호를 천천히 눌러봤어. 몇 번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심장이 자꾸 빠르게 뛰더라.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 그 번호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전화기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떴지. 이민수. 하지만 그날은 전화를 걸지 않았어. 대신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 민수야, 나야. 편지 잘 받았어. 고맙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 그 몇 줄을 보내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았어.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참 동안 가만히 화면을 바라봤어.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 이제야 진짜로 무언가를 놓아준 기분이었거든. 그날 밤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었지만 달빛이 은근하게 번지고 있었어. 나는 베란다에 서서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지. 민수야, 이제야 알겠어. 그리움은 누군가에게 닿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기억해주는 마음이란 걸. 나는 내가 내게 보낸 그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매일 바라봤어.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내 하루를 조금씩 바꿔놓았거든.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문득 떠올리면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쓰고 나서 오랜만에 내 일기장 첫 줄에 이렇게 적었어. 오늘 나는 오래된 친구에게 마음을 전했다. 그 한 줄이 묘하게 따뜻했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랄까. 민수야, 너에게 닿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 마음은 이제 내 안에서 더 이상 묶여있지 않으니까. 그리움이란 게 참 묘하지. 어떤 날엔 슬픔 같고 어떤 날엔 위로가 되니까. 오늘은 후자였어.
너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다. 민수야,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아. 예전엔 한마디 건네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젠 너에게 말을 거는 게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졌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그리 길지도 않았어. 하지만 이상하게 그 짧은 시간의 기억이 내 인생의 가장 긴 장면으로 남아있더라. 요즘은 내가 그리울 때마다 억지로 참지 않으려고 해. 그냥 그리워하고 그 감정이 흘러가게 두고 있어. 그게 너를 잊지 않는 방법이자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인사 같아서. 민수야, 이젠 알 것 같아. 그리움은 아픈 게 아니라 한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라는 걸. 너와의 추억은 내 안에서 계속 살아있어. 문득 저녁 노을이 질 때, 길가에 커피 향이 스칠 때,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 나는 여전히 그 시절의 우리를 떠올려. 그때의 너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는 그런 너를 보며 따라 웃었지. 그 단순했던 웃음 하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버티게 할 줄은 몰랐어. 이젠 우리 사이에 무거운 미안함도 어색함도 없어. 그저 고마움만 남았어. 너와 함께한 모든 계절, 그 안에서 배운 모든 마음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민수야, 혹시라도 이 말을 듣게 된다면 그때처럼 웃어줘. 너의 그 웃음은 내 기억 속에서 여전히 가장 따뜻한 빛이야. 그리고 혹시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동안 고마웠다, 친구야. 내 덕분에 내 인생이 조금 더 따뜻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해. 그 말 안에 내가 전하고 싶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오늘도 나는 내가 보냈던 그 첫 편지를 다시 읽었어. 그리고 조용히 웃었지.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그리움 속의 미소로 남았으니까. 민수야, 오랜 친구야. 이제 내 마음 한켠에는 너라는 계절이 늘 머물러 있어. 그곳은 언제나 봄처럼 따뜻해.